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야 5당 관계자 전화 연결해서 추석 동안 전해들은 민심, 또 국정감사 등에 대한 계획, 전국 현안 이런 입장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보수 야당으로서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지역구 내려갔다 오셨죠? 예. 추석 민심이 어떻던가요? 좀 들려주시죠. 거기는 제가 32년 만에 당선돼가지고 예. 정말 일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조차가 많이 있었고요. 예. 정말 거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안보 문제, 네. 나라 걱정이 불안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특히 좀 어르신들 중에는 네. 정말 잠이 안 온다고 있을 정도로. 안보 때문에 불안하셔서요? 예.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좀 예산 좀 많이 만들어 오라고. 예.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긍정적인 분들 또 부정적인 분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심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보수가 분열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예. 또 국민들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고요. 네. 그러나 우리 바른정당이 이제 탄핵 주도 정당으로 예. 보수의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명분 없는 그러한 통합은 사실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하려고 하는 분들도.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좀 더 혁신을 하고. 네. 그 패권 세력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보수가 이렇게 분열돼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치 개혁적인 입장을 들고서 나오셨습니다만 잘 나가는 듯하던 바른정당이 이해운 대표의 옥모 여인과의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 이게 또 휘말리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죠. 네. 이번에 남경필 의원 아들 문제도 있고. 네. 정말 바른정당이 더 채찍질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최고위원 나올 때도 이제 좌우를 좀 넘어서. 예. 진정한 국민을 위한 실용 민생 정당으로 한번 일을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많은 그 공감을 현장에서는 얻고 있는데 그게 가슴으로까지 아직 우리 바른정당을 쉽게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고 가슴까지는 내려왔는데 이게 또 발로 옮겨지려고 그러면 또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께서 말입니다. 네. 보수 통합 현실성이 아직은 아주 지금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강파보다는 결국은 통합파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국민의당까지 포함을 하는 큰 틀에서의 통합도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견제하고 균형 있는 당으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합치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네. 내용적으로 지금 박근혜 지금 영향이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 깊은 상처를 터진 데를 이렇게 오려내지 않고 예. 다시 합친다거나 하면 국민에 대한 지지를 예.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면 예. 근본적으로 지금 굶어 있는 데를 다 터뜨려야만 가능하다. 네. 그거 없이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합친다 해도 예.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숙종 때 이후부터 동인, 서인 나눠져 있다가 동인이 또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고 서인이 또 벽파, 시파까지 내려오면서 노론, 소론까지 당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5당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리저리 이합 집산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다당제로 간다 그러면 개헌 문제와 맞물려서 권력 구조 문제에도 결국은 하나의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건데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다당제
다당제가 이제는 그 좌우 네. 보수 진보 양당 체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이 분열해서 국민의당이 생겼고 예. 또 우리 여당도 옛날 여당도 나눠졌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네. 이제 다당제도 필요한데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헌과 더불어서 선거구제 개편 네. 다시 얘기하면 소선거구제가 아닌 네. 중대선거구 이런 제도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또 저런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수에서 제가 당선됐지만 네. 거기에 선출직 기초의원까지 220명 중에 단 한 명도 보수가 없죠. 없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의 그런 근본이 지역 분열, 이념 분열로 돼가지고는 예. 한 발짝도 나갔겠다. 예. 그래서 이번 개헌의 기회에 그런 다당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해서 아니 내일 저희가 통합파로 네. 국민 통합 포럼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세미나를 엽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저희 이거 바른정당 9명하고 그렇죠. 국민의당 14명이 합쳐져서 23명이 지금 힘을 합해서 예. 그러한 국민을 위한 어떤 법 문제 해결 네. 또 이러한 다당제를 통한 네. 선거구제 개편,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네. 이런 국민을 위한 일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고 네.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하고 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안정되게 해달라는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네.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번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제 곧 시작하실 건데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정말 그 대통령께서 검증도 안 된 소득 주도 성장, 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확실하지도 않는 그간 복지 네. 178조, 예. 또 갑자기 그 법이나 헌법에도 없는 신고리 원전, 탈원전이라는 미명하에 네. 그 폐기 중단시키는 문제. 예. 예. 또 지금 현재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들 그렇게 가장 지금 이 피부로 오는 게 그 최저임금 문제하고 그 비정규직 제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에 담당하는 중소기업부, 네. 중소벤처 장관도 지금 못 붙고 있는 이 현실. 네. 이게 과연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라는 그 뜻도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 야당으로서 역할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꼭 해볼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 쪽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호남 광주 쪽에서 좀 뒷받침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민심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북 지역도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훨씬 더 크죠. 네. 아직도 지지에 변함이 없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네. 조금씩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정말 저는 답답한 게요. 예.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에 정치 사찰 금지하겠다고 국정원의 그 담당 부서까지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드는 건 또 정치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5년 전, 10년 전 일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한다는 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건 정치 보복이거든요.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돌리면 과연 국민을 위한 지금 일이 엄청나게 선적돼 있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좀 더 이 문제는 정말로 다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몇 번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 2번, 3번 한 것까지 들춰내거든요. 네네. 그럼 일살의 부조리 원칙도 있고 민주주의 원칙이 다 훼손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네. 진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진짜 협치 한번 하고 네. 제대로 해보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석 민심 잘 살펴보셨으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충분히 좋은 말씀 주실 걸로 알고 또 국민의당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추석 민심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개 각 정당들의 추석 민심에 대한 어떤 판단 또 뭐 지역구에 대해 한번 다녀오셨을 거니까요.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일수보다 더 많은 변호인 접견 가졌다. 황제 수용 생활하고 있다. 누군지 아시겠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경남 창원이시죠? 예, 직접 확인하신 PK 민심 좀 전해주시죠. 네, 다른 문제보다 PK라 해서 특별하게 다르다기보다는. 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등에서 제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침체한 상태고. 네. 그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군요. 네,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예. 거긴 특히 중소기업도 많이 몰려있고 대기업 협력업체도 많이 몰려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벌 개혁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너무 정치적인 포커스만 두고 있고 경제적인 개혁 문제에는 조금 뒤처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파가 자영업자까지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 내지 어떤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경계는 다들 크고요. 네. 그러나 적폐는 적폐대로 청산을 해야 되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바로 또 경제 회복을 바로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보관, 네.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네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이제 그 산업 진흥책. 네. 이걸 요구하고 있죠. 네. 어떤 구체적인 산업진흥책 혹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세세히 따져보시겠지만 이번에 이명박 대 노무현 싸움으로 흐른다. 국정감사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산업진흥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 노무현 이런 식으로 그 정치 대립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네. 여의도의 관심사이지. 그렇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조선업이 몇 년 어려웠지만은 이제 다시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데, 네네. 이런 것이 또 연관산업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업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또 산업부흥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를 한 20, 30년 먹여 살려왔던 그런, 이 산업 패턴을 좀 변화시켜서 산업 고도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또 관심이 많은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문제를 말씀을 잠깐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내려가셔서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SNS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이런 과정들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때가 안 됐을까요? 때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이 딱 적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예. 사실 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는 연설하러 돌아다니고 또는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그러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참 부럽고 네. 우리 지금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없는 걸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새롭게 뒤늦게 이렇게 발견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문은 의문대로 법적으로 처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전직 대통령의 그 드높은 책임감이나 과거에 담당했던 역할을 감안한다면은 네. 그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라도 예. 진솔하게 이렇고 사정은 이랬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네. 그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는데 그 때가 언젠지. 예. 꼭 포토라인에 써야 말씀하실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토라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포토라인에 설 걸로 이렇게 예견하시는가 봅니다. 아니요, 그 때라는 것이 예. 지금이 적시라는 것이고 예. 사실 지금 의혹은 자꾸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라면은 좀 더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에 두고 네.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줄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주 한 3, 4회 재판을 받다 보면은 변호사 접견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애우 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호 입장에서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피의자는 피고인의 변호를 할 그 권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는 굉장히 소중한 인권이죠. 네네. 그리고 재판을 많이 받으면 변호인
접견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네. 실제로 이번 경우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이 사건 관련자들 보면은 변호인 접견 건수가 하루에 2건이 넘어요, 솔직히. 네. 재판 받는 날은 접견이 보통 안 하니까 변호인 접견이 없으니까 네. 공휴일하고 그런 날 빼면은 하루에 2건 넘고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접견이라기보다는 네. 수감 생활을 편하게 위한 어떤 편법으로 접견권을 활용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지적이고요. 예. 또 이건 저는 이제 또 하나는 구치소장을 갖다가 여러 대 한 번씩 만나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오해받기 딱 좋은 사례입니다. 아니, 구치감이 되어 있는데 왜 소장은 왜 만나는 겁니까? 자주 그렇게? 본인이 만나려고 했다기보다는 구치소장이 그런 호의를 베푼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구치소의 그 답변은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라거든요. 아니, 그래서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보내면 생활 지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한두 번은 만날 수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중요한 직책이 있다고 온 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근황이나 건강을 한번 직접 만나서 여쭤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여러 대 한 번씩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배석자도 없는 속에서, 변호인 접견하더라도 배석자가 있는데, 네. 배석자도 없는 속에서 저렇게 만나가지고 뭐 외부와 통화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의혹이 자꾸 난무하게 되는 원인을 교도소장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최순실 말입니다. 네. 이분은 더 좋은 시설로 새로 지은 구치소로 이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뭐 누우면은 머리가 천장에, 바로 벽에 닿는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걸 보면 일부는 이 사람들도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금 통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뒤로 정유라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혹시 딸하고 예. 통화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닐까요?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세간의 불필요한 의혹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네. 조정당국이 좀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네네.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만 하시고 아마 국정감사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 아닙니까? 16일까지요. 이거 법원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 힘듭니다만은 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 네. 그래서 구속기간 만기가 먼저 도래했던 사람들 네. 최순실 씨나 김종 전 차관이라거나 그런 분들, 네. 안종범 수석비서관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이 다 예외 없이 구속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네. 재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네.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네. 그 와중에 말입니다.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 말입니다. 네네. 이야기 들으셨죠? 그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졌던 태블릿 PC가 자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와서 뜬금없는 주장을 한 걸로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예, 저는 뭐 그분 주장의 진위를 제가 따지긴 힘들지만 네. 설사 백보 양보해서 다 사실로 믿는다 하더라도 네. 그분이 그걸 반납했다고 했는데 반납한 뒤에 최순실에게 건너갔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 마지막 그 여러 가지 그 사진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 보면 네. 마지막 사용자가 최순실 씨라는 걸 일반적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뭐 그렇다면은 이분의 진술이 꼭 이제까지 그 확인된 사실을 뒤엎는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또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워낙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개헌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까요? 예, 이 개헌에 저는 뭐 기본권이라거나 이런 중요한 대목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관심사는 정부 형태, 권력 구조에 가 있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네. 개헌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네네. 결국에 정치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면은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만들어진 지 30년이나 됐고 네. 30년 전에 직선제 개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네네. 이러저러한 조항들을 손보는 개헌이라도 해야 그게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그나마 지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방금 어느 정도 손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 정신을 갖다가 총론 부분에 좀 넣어야 될 정신에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 노회찬 의원 보시기에 가장 저는 기본권에 관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에 관해서 생명권이라거나 주거권이라거나 새로운 어떤 기본권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서의 그 권리와 두 번째는 그 지방 분권을 좀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대법관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 대법관 추천이라거나 검찰총장 임명이라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권부의 권한을 좀 더 분산하는 정도는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큰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미 FTA 말입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아주 반대도 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사과 이전에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사실 냉정한 이해관계가 아주 크게 얽힌 서로의 어떤 협상 아닙니까? 근데 너무 끌려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끌려가고 있다. 미국이 판 깨자 그러면 우리도 좋다 판 깨자. 이렇게 좀 배포 있게 나가면서 싸움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협상팀은 이미 뭔가를 내주는데 얼마큼 더 적게 내줄 것인가 이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 좀 아시죠? 잘 알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걸 맡은 것 자체가 그분은 FTA를 통해서 한미 FTA에서 우리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많이 얻었기 때문에 조금 내줘도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정감사 또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종 이렇게 치시면 방송 찾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